정확한 부분만 원하는 만큼 절삭을 하는 거죠. 라섹만큼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회복이 느린 것도 아니고, 라식만큼 절개창이 커서 충격에 약한 건조증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식 라섹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인 수술이 이제 스마일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섹이 각막을 제일 적게 깎으니까 그럼 라섹이 제일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거는 아닌 게,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라식 라섹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시를 교정하게 되는데, 근시는 눈에서 초점이 앞에 맺는 거거든요. 여기 딱 정확히 망막에 맺으면 정신 거고, 뒤로 맺으면 원신 건데, 앞에 초점을 맺는 걸 뒤로 빼주기 위해서 안경 같은 경우는 오목 렌즈를 쓰는 거고, 아니면 콘택트 렌즈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앞에 각막을 평평하게 싹둑 깎아서 뒤쪽으로 초점을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은 라식 라섹처럼 앞을 싹둑 깎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절편 원반처럼 생긴 거를 레이저가 겉에 있는 각막을 투과시켜서 원반을 만들면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그 원반을 제거하게 되고, 그럼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각막이 무너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정되는 원리입니다. 좀 더 기술적이죠. 이건 femtosecon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도 받았고요. femtosecond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파장이 한번 가서 그냥 또 강력한 출력이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동수가 빠르면 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각막은 다치지 않고 중간에 각막만, 그리고 절개하는 것도 나노미터 단위로 절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절개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도수만큼의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이제 femtosecond 레이저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할 때는 겉에 깎는 부분은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짧은 파장을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정확한 부분만 원하는 만큼 절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른 물리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광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런 의료기기 상에서는 안과적으로 정확한 부분을 레이저로 절삭해서 굴절 교정을 할 수 있게끔 발전이 됐습니다. 겉은 전혀 안 잘리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스마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아까 동그란 원반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원반을 만들기만 하고 얘를 빼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반을 빼낼 만한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 원반을 빼내는 상처 2mm에서 2.5mm 정도는 필요하게 됩니다. 레이저 자체에서는 안에만 그냥 네, 그쵸. 간다는 그쵸.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네. 라식 라섹은 거의 80년대부터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라식의 장점은 회복이 빠르다라는 게 있는데, 절개면을 거의 20mm 정도 각막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열었다가 다시 덮어놓는다고 완전히 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약할 수가 있고, 저도 예전에 응급실에 있거나 저희 병원에서도 라식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뚜껑이 다 날아간 경우들도 있었고요. 책 떨어진 모서리에 하다가 찍혀가지고 이게 다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막 맞춰서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삐뚤어져 버리면 난시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충격에 약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절개창이 20mm니까 각막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각막 신경이 둔해지니까 눈물 분비량이 떨어져서 건조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라식처럼 뚜껑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레이저를 쳐버리기 때문에, 라식에 비해서는 살이 차오르고 나면 되니까 이런 뚜껑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충격에도 강하고, 신경 손상도 겉에만 있지 라식처럼 완전히 수직으로 가는 데가 잘려버리는 건 아니라서 건조증도 라식에 비해서는 덜 생겼는데, 라섹의 단점은 통증입니다. 아무리 수대 라섹을 해도 이틀 정도는 아프거나 불편할 수가 있고, 그다음 상처가 바로 회복된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라섹 같은 경우는 2, 3일 지나면 한 0.5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째 대략 1.0 봐도 좀 아직 뿌옇고 퍼져 보입니다. 한두 달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식 라섹의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에 독일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 논문들이 발표가 돼서 나온 게 이제 2007년, 8년 정도 돼서 독일 의사가 수술했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처음 수술은 굉장히 원시적이라서 안에서 그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에 투명한 각막을 지나서 원반 같은 걸 만들어서 빼내는데, 라식처럼 똑같이 이만큼 따가지고 빼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발전이 돼서 우리 이렇게 라식처럼 크게 절개를 할 필요가 없고 자그마한 상처로 안에 있는 거를 빼보자 라고 해서 Small Lenticular Extraction, 이거의 약자가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절개창으로도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라섹만큼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회복이 느린 것도 아니고 라식만큼 절개창이 커서 충격에 약한 건조증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식 라섹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인 수술이 이제 스마일 수술이 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스마일 5세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고 같은 면도 있고요. 이게 세대라고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라식, 라섹 요즘은 근데 라섹을 하는 게 다 옛날 PRK거든요. 세대를 굳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식 1세대, 라섹 2세대, 3세대 스마일, 4세대 스마일, 5세대 스마일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어떤 기계건 점점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 수술하는 라섹 수술할 때 쓰는 엑시머, 레이저는 발전이 없습니다. 요즘은. 왜냐면 그만큼 발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최신 기계도 나온 지 5년이 넘어갑니다. 수술을 할 때 눈들이 계속 돌거든요. 환자가 눈을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앉아있을 때 저희가 검사할 때 난시 각도랑 다 체크를 하는데 누워있으면 또 회선 운동이라서 돌기도 하고 집중해서 불을 보세요 라고 하는데 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잡아주고 안구 추적 장치가 있어서 눈이 요만큼 돌면 요만큼 따라가서 치고 이런 게 다 이미 기술이 구현이 돼 있고요.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엑시머 기계는 요즘은 발전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가는 수술이 스마일 수술이 되는 건데 스마일 수술이 아직까지는 발전을 해도 라식 수술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스마일은 아직까지 원시를 많이 잡지는 못해요. 새로 나온 기계들이 점점 원시를 교정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원시 교정에 있어서 스마일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원시가 있는데 나는 통증이 없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라식밖에 아직은 없고요. 근데 라식은 아무래도 절개창이 크고 충격에 좀 약한 게 있으니까 보통은 라식할 분들은 스마일로 많이 가고 라섹할 분들도 스마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일은 각막 절상량이 라섹 수술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술하기 전에 각막이 많이 얇거나 도수가 너무 높아서 많이 깎아야 되는 분들은 스마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도 스마일 수술이 안 돼서 라섹 수술한 경우들이 몇 케이스 있었고요. 그러면은 라섹이 각막을 제일 적게 깎으니까 그럼 라섹이 제일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거는 아닌 게 요 앞에 각막을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생긴 거고요. 그런데 라섹 수술할 때 각막 앞에 부분을 깎거든요. 우리 각막에서 제일 탄탄한 부분은 앞에 부분입니다. 근데 라섹이 위험하다기보다 라섹이 스마일보다 조금 더 각막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은 각막에서 제일 탄탄한 부분을 라섹 수술은 없애기 때문에 라섹 수술이 오히려 각막 약화하는 데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스마일 같은 경우는 겉에 부분을 통과해서 중간 부분, 이미 약해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각막의 강화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이 좀 더 안전한 수술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요. 우선 스마일 수술은 개발한 곳은 짜이스라는 독일 회사가 맞고요. 저희 병원에서 짜이스 기계랑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공수정체도 짜이스 걸 많이 쓰고 저희 병원 안에 있는 검사 기계들도 짜이스가 많고 수술 현미경도 짜이스가 있고 짜이스 뭐 카메라에 있는 렌즈들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역사가 깊은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마일을 만들었고 근데 뭐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폰이랑 갤럭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이폰이 생겼고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따라가기 벅차고 뭐 하지만 점점점 이제 장단점들이 있었고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스마일 수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1세대 기계거든요. 스마일 수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홍보라든지 많이 됐죠. 라식처럼 아프지 않고 회복이 빠른데 라섹처럼 통증이 뭐 있거나 하진 않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 많이 가게 되는데 처음에 스마일 수술은 안구 회선 운동이라든지 안구 중심을 기계가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보고 아 여기가 중심이 맞겠지 라고 잡고 근데 잡는 순간 환자가 눈을 움직여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야 라고 했는데 약간 삐끗해서 다른 데가 수술이 돼버리면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가 커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력의질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고위수차라는 게 많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모든 뭐 도수 검사할 때 난시 각도라든지 축 같은 것들을 앉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기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술할 때 이렇게 누우면 외회선이나 내회선이라고 해서 이게 다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외회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회선이 생기고 처음에 외회선이었다가 수술 중간에 내회선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난시가 있을 때는 여기다 사인펜을 다 표시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누워서 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축이구나.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 손이 하는 거니까 1도, 2도까지는 다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시는 교정 효과가 1도, 2도, 3도 할 때마다 교정 효과가 축축축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난시가 심하면 스마일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독일에서 개발돼서 나오긴 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면 이 사람을 저희가 노모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계가 처음 나오면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쏠지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걸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에너지 200을 쓰게 되면 펑 터지는 거고요. 100을 쓰게 되면 펑 요만큼 떠지는데 요만큼 터져서 대신 잘 안 벗겨진다라고 하면 수술이 진행이 안 될 것이고 너무 크게 펑 터지게 버리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혼탁이 생기거나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정도 필요했고 만약에 근시가 5.0디옵터가 있는 사람인데 5.0 있는 사람을 5.5를 없앨지 아니면 좀 줄여서 4.5를 없앨지 이것도 노모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고요. 예전에는 만약에 수술을 100명을 했으면 그 중에 시력이 잘 안 나올 가능성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굴절 수술이라는 거는 병을 치료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사람들 눈을 건드리는 수술이라서 저는 교정 시력이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환자들한테 뭐 라식라섹 스마일 수술 점검서 할 때 저희 병원에서 목표 시력 못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목표 시력 이상 다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스마일 수술은 어쩌다가 그렇게 도수가 안 맞거나 다른 에너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난시축이 안 맞아서 난시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우선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3년 정도 전부터 다른 새 시대의 기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스마일 장비인데도 안구 중심을 기계가 검사 기계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의 안구 중심을 기계가 다 맞춰주고 그리고 눈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도 검사 기계에서 데이터를 맞춰서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보정해서 수술을 해주고 이런 장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새로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 장비다 이제 사야지 이렇기보다는 새 장비가 나오고 또 사람들한테 직접 대입이 돼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로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도수를 이 사람은 가감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게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이 다 됐죠. 그 기계들도. 그래서 요즘은 스마일 수술 기계도 난시 교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증도 싫고 근데 다른 단점은 스마일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계랑 눈이랑 닿는 부분에 PI라고 해서 어떤 기계 회사건 이렇게 닿는 부분에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모품 그게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은 대략 일반적인 라식라섹보다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금전적으로 약간 사실 부담스러우면 라식라섹 수술도 굉장히 이미 좀 발전이 된 수술이고 안정이 된 수술이라서 라섹 수술도 좋은 수술이고요. 근데 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야 되고 하는 수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마일 수술이 기계들 많이 좋아지면서 난시도 교정 효과가 좋아지고 중식축도 잘 맞고 그래서 굉장히 결과들이 요즘 많이 좋습니다. 스마일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스마일 장비가 1세대 짜이스에서 나온 스마일 장비 1세대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독일 진머에서 나온 G8이라는 장비가 있고 근데 이 장비는 백내장 수술 전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스마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스마일 장비가 가능하긴 하지만 스마일 전용 장비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독일 슈빈트사의 아토스라는 장비가 있고요. 슈빈트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라식라섹 할 때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리스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레이저계의 강자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토스 장비를 2-3년 전에 출시를 했고 그래서 그 장비가 이제 안구 중심축도 잘 맞고 눈이 돌아가는 걸 다 회선 운동까지 보정을 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렇게 2-3년 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입이 돼서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짜이스에서 스마일 프로라고 해서 후속 모델이 나왔고 이전에 안구 중심축과 뭐 안구 회선 운동을 수동적으로 잡던 거를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구 중심축도 기계가 잡아줍니다. 회선은 아직까지 아토스처럼 자동으로 잡지는 못하고요. 거기는 일부 다시 사인펜으로 표시해서 의사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존슨앤존슨이라고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인수하는 회사긴 한데 거기서 엘리타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실크 스마일 라식, 실크 라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계가 많이 다른 안과들에서 구매가 없어서 데이터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네, 뭐 최신 장비니까 점점 데이터들이 모이면 훌륭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